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내용은 아마도 인텔의 몰락, 삼성전자의 위기, 그리고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부상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AI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반도체 업계 내의 격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CPU의 최강자인 인텔, 칩질라라 불리는 인텔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메모리의 최강자 삼성전자가 시장의 후발주자로 뒤로 밀려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지없이 뒤로 밀려버리고 있죠. 전통의 강자 인텔과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반면 신흥 강자인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선전은 시장에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전통의 강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무엇이 신흥 강자들을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게 해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인텔의 위기,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급부상을 오너들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회사 체제 내에서 오너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기업 오너의 결정은 때로는 한 운명의 명운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옳은 결정은 기업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지만, 옳지 못한 결정은 한 기업을 존폐의 기로 가운데로 밀어넣기도 하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선 첫째, 오너에게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탁월한 식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식견을 행동으로 옮겨서 기업 전체를 하나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단력 있게 나아갔다면, 누군가는 시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읽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반된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잘된 경우부터 살펴보죠. 엔비디아부터 살펴봅시다. 엔비디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AI 가속기의 최강자죠.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2023년 기준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 천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97.2%. 이 스코어는 사실상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 말고는 발붙일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틈을 벌리기 위해서 AMD와 인텔을 비롯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박차를 가하는 중이죠. 그리고 중저가 영역에서도 많은 NPU 업체들이 도전을 걸어오고 있지만 당분간 엔비디아 천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철옹성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의 해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CEO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양반이죠.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일찌감치 GPU의 병렬 연산이 AI 연산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AI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이전부터 쿠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차후 열리게 될 AI 시대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물론 쿠다 소프트웨어가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아니에요. 초창기의 쿠다는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락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측면이 큽니다. 또한 AI 연산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게이밍 PC 시장에서 빠르게 엔비디아 GPU의 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유지하는 데에 쿠다가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쿠다는 향후 엔비디아 GPU 가속기를 사용하는 데이터 서버에도 일괄 적용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서버용 AI 가속기 시장에 대체 불가 회사가 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데에 성공한 엔비디아는 2011년 첫 서버용 GPU 가속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AI 가속기 시장을 개척해 나갔어요. 그야말로 시장의 선구자였습니다. 2012년에는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개발하는 데에도 성공을 합니다. 이를 서버용 GPU 가속기와 쿠다에 이식을 해서 본격적인 AI 연산 성능 향상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 엔비디아는 매년 아키텍처가 바뀔 때마다 AI 가속기 모델도 함께 출시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시장이 열리지조차 않았던 때였지만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일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이 2022년 12월 챗GPT의 출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흐름 가운데에 젠슨 황의 시대를 읽는 능력과 시장의 생각만큼 확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뚝심과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을 위협하는 사례는 메모리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는 두 기둥 중 하나죠. 전 세계 D램의 30%가량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2위 회사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약 20% 남짓의 점유율로 역시 세계 2위 혹은 키옥시아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2등, 3등을 다투는 그런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년 2위 회사, 만년 홍진호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D램과 경쟁하던 현대반도체가 IMF 체제의 타격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사를 단행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하이닉스였어요. 이를 2012년에 SK그룹에서 인수를 완벽하게 하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된 것이죠.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비운의 반도체 회사였어요. 현대그룹에서 분사된 그 순간부터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던 회사가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하이닉스 반도체는 IMF 사태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는 존폐 위기까지 몰려 있었던 기업이다 이거예요. 이런 생존의 기로에서 하이닉스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매각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고요. 2012년에 SK가 최종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AI와 관련한 영역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하이닉스에서는 TSV 개발팀을 만들고 3DS 개발팀을 만드는 등 D램을 적층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바로 2007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AI 붐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고 또한 D램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전달 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을 적층을 한다?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메모리 성능 폭주가 일어날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접근은 닌텐도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이 메모리의 대역폭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메모리 적층에 대한 이슈가 동시에 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AMD와 협업을 해서 적층 D램에 대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실이 2013년 HBM 1세대의 제품이 출시됨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HBM이 각광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HBM 4개를 탑재한 프로세서 모델과 GDDR 12개를 탑재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은 오히려 GDDR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GDDR이 HBM에 비해서 제작 난이도가 낮고 단가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HBM은 개발 초창기에 시작하자마자 계륵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의 경영진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HBM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GDDR과 비교했을 때 가격과 생산 난이도가 매우 높고 또한 수율은 반대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륵 취급을 받던 제품군이 바로 HBM이었거든요. 게다가 HBM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 시장이 막 개척된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매출 아무리 시장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1조 이상은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매우 작은 파이를 차지하는 시장이 바로 HBM 시장이었어요. 수많은 신기술들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기술력이 정말로 업계를 씹어먹을 만한 기술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사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HBM도 초창기에는 충분히 하장될 수 있을 만한 미미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개발과 성능 개선에 매진을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HBM의 과반수 이상을 SK 하이닉스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당시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53%에 달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8%로 오히려 약 45% 차지하고 있었던 그 점유율에서 점유율을 갉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부상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계의 홍진호이지만 HBM에서만큼은 삼성전자를 후발주자로 밀어놓고 독주 중이에요. 적어도 HBM에서만큼은 임요한이다 이거죠. HBM 메모리가 생성형 AI 폭발기인 현재 대한메모리로 떠오르면서 SK 하이닉스는 지난 10년간의 고생의 보상을 톡톡히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뚝심 있게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발전시켜 나갔던 오너들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레거시 반도체 최강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